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경제스쿨입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2026년 초에 22만 3천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불과 몇 주 만에 17만 원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인 걸까요?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에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2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주가는 고점 대비 24%나 빠져 있는 거죠. 증권사 33곳이 전원 매수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는 26만에서 27만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 하늘이 내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1챕터, 지금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요즘 정말 드라마틱하죠? 2026년 초만 해도 22만 3천 원이라는 역대급 고점을 찍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들 삼성전자 르네상스가 왔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메모리 가격이 회복되면서 삼성전자도 드디어 부활하는구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24% 가까이 빠진 거예요. 22만 3천 원에 5천만 원을 넣으셨다면 지금 손실이 1200만 원 가까이 나 있는 셈이죠. 마음이 철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회사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적은 역대 최고를 갱신했어요. 2025년 4분기에 매출 9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20조 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한국 기업 역사상 단일 분기에 이 숫자를 넘어선 회사가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그 벽을 깬 겁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8% 증가한 수치죠. 그럼 왜 주가가 떨어진 걸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입니다. 3월 초 단 하루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1% 넘게 폭락했어요. 2026년 3월 3일 종가가 17만 2,200원이었는데 이날 하루 낙폭이 22,900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공포스럽죠? 둘째는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에요.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세 이슈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사 펀더멘털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 변수와 수급 이슈로 인한 조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음 챕터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챕터, 역대 최대 실적. 그런데 왜 주가는 빠진 걸까요? 여러분,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보통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범한 투자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가야 해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1천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숫자가 2024년 4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208% 증가 수치입니다. 3배 넘게 뛴 거예요. 전분기 대비로도 64%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실적을 한국 기업이 낸 게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졌냐 하면 HBM이 핵심입니다. HBM이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생각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초고속 메모리예요. 챗 GPT나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 눈앞에서 답을 뚝딱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 바로 HBM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면서 실적이 폭발한 겁니다. 반도체 부문만 봐도 연간 영업이익이 136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전체 삼성전자 연간 예상 영업이익 200조 원의 거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가 떨어졌냐? 첫째는 기대감 선반영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미리 반영하는 특성이 있어요. 2026년 초 22만 3천원까지 오른 건 이미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예요. 실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호재에 팔아라 라고 하죠. 둘째는 글로벌 거시 변수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종 전체의 문제입니다. 숲이 흔들리면 나무도 흔들리는 법이거든요. 셋째는 외국인 수급 이탈이에요. 3월 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평소의 3배 이상인 8,940만 주까지 터지는 날도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주가가 급락한 거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회사 자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외부 환경과 수급 때문에 주가만 눌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그리고 진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언제인지를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3챕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 여러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전국 33명의 애널리스트가 전원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팔아 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 하면 보통 인기 있는 주식이라도 매수, 중립, 매도 의견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33명이 전원 매수라는 건 그만큼 이 구간이 저평가라는 의미죠.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보면요. 키움증권이 26만원, 한국투자증권이 27만원, 대신증권이 27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 26만 6천원 수준인데 현재 주가 17만원 초반 대비로 약 57%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5천만원을 지금 넣으면 목표 주가 도달시 2,850만원을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목표 주가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33명의 전문가가 전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목표 주가를 왜 그렇게 높게 보는지 이유도 살펴봐야 해요. 핵심은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키움증권은 200조 원, 대신증권은 201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200조 원이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대한민국 한 해 국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기업이 1년에 200조 원을 버는 거예요. 이런 실적을 내는 기업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눌려 있다는 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전문 용어로 PER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ER은 26배 수준인데 같은 업종 평균이 35배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즉,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드려야 해요. 전문가 의견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한 변수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로 전문가 컨센서스는 분명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4챕터, 삼성전자 배당. 지금 이 구간에서 받으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주가 상승 말고도 삼성전자를 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배당이에요.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는데 2026년 3월 30일이 배당 락일입니다. 이날 이전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당 배당금이 566원입니다. 지금 17만 원 초반에 산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약 3% 수준이에요. 은행 예금 금리가 2% 초반대인 요즘 3% 배당 수익률은 꽤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1억 원을 지금 삼성전자에 넣으면 배당만으로 연간 약 300만 원을 받는 구조예요.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내는 것과 별개로 가만히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26년에 삼성전자가 주주 한 원에 얼마를 쓸 예정인지 아세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 금액이 약 1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쳐서 이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사주 소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내 주식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파이를 나눠 먹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내 몫이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처럼 실적, 주가 상승 여력, 배당, 자사주 소각까지 4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이 한꺼번에 갖춰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5챕터, 지금 바로 몰빵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고 당장 삼성전자 몰빵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한 번에 다 넣으면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현실적인 리스크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앞에는 3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첫째, 외국인 수급 불안이에요. 3월 초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았는데 이 흐름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이 49.82%로 거의 50%에 육박해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추가 매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미국 관세 정책이에요. 미국이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와 관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변수예요. 셋째, HBM 경쟁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SK하이닉스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만 아직 엔비디아 납품에서 SK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 계약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할 매수가 뭐냐?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나눠서 사는 거예요. 요즘 많이 활용하는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로 17만 원 구간에서 전체 투자금의 3분의 1을 매수합니다. 이미 이 구간에 와 있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2단계로 18만 원 구간에서 3분의 1을 추가 매수합니다. 주가가 살짝 반등하면서 이 구간을 지나갈 때 추가로 담는 거예요. 3단계로 19만 원 구간에서 나머지 3분의 1을 매수합니다.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사면 평균 매수 단가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50대 직장인 김 씨는 2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처음에 700만 원만 넣었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자 추가로 700만 원,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나머지 600만 원을 넣었어요. 한 번에 다 넣었다면 처음 매수 가격이 평균 단가가 되지만 이렇게 나누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면서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된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재정 상황입니다. 없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6챕터 ISA 계좌와 IRP로 삼성전자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어떤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같은 주식, 같은 수익인데 세금을 덜 내면 그게 곧 추가 수익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특히 50대 이상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일반 계좌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배당을 2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ISA 계좌를 활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인데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그 이상은 분리과세 9.9%가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계좌에서 500만 원 배당 수익이 나면 세금이 7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 같은 수익이 나면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300만 원에만 9.9%가 적용되니 세금이 29만 원 수준으로 줄어요. 차이가 47만 원입니다. IRP 계좌도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여기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고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계획으로 IRP에 넣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요. 실제로 60대 은퇴자 박 씨는 퇴직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을 IRP 계좌에 넣어 삼성전자와 반도체 ETF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에서 49만 5천 원을 돌려받고 배당도 과세 없이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까지 누리고 있어요. 계좌 개설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증권사 앱을 열어보세요. 오늘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실행으로 옮기는 분과 그냥 지나치는 분 사이의 차이는 몇 년 후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7챕터 삼성전자를 둘러싼 인공지능 반도체 전쟁.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의 미래를 알려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쟁 중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빠르게 생각하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인데 그게 바로 HBM이에요. 이 시장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SK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데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점유율 1위가 SK 하이닉스거든요. 삼성전자는 이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달라졌습니다. HBM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급반등했어요. 2026년에는 엔비디아 외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에 대한 공급 계약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쪽에 삼성 메모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더 큰 그림도 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2026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어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삼성전자가 이 파일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결정하는 거죠.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봐야 해요. 삼성전자는 2025년에 연구개발비로 연간 역대 최대인 37조 7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동기로 치면 10조 9천억 원이에요. 이 돈이 지금 다음 세대 반도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은 씨앗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꽃을 피울 시점이 온다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겁니다. 지금 17만 원이 낮아 보이냐 높아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200조 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전문가 33명이 전원 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8챕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진 여유 자금을 점검하세요. 생활비, 비상금, 의료비. 여기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년에서 5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그 금액의 3분의 1에서 절반 이내로 투자 금액을 설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은 지금 바로 비대면으로 만드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됩니다. 특히 ISA 계좌를 먼저 만드시길 권합니다. 세금 절약 효과가 크거든요. 이미 계좌가 있으신 분은 ISA나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세 번째, 3월 30일 배당 나기를 기억해두세요. 이날 이전에 삼성전자를 사야 이번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566원, 2,000주를 보유하면 113만 2천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번째,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17만 원대, 18만 원대, 19만 원대 세 구간으로 나눠서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가격에 추가 매수할 기회가 생기고 올라가면 이미 산 것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다섯 번째,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기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26만에서 27만 원은 하루 이틀 만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도 기다리는 복합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유한 주식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이고 외국인들도 전체 주식의 절반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 200조 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실적도 아닌 외부 변수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는 지금이 바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20만원, 25만원 됐을 때 그때 살걸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증권사 앱을 여세요.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